어이 좌익 빨갱이들, 니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저 혼자 살려고 한강다리 끊고 도망갔다고 모략 공작질 하는데, 그럼 니들 교주 가짜 김일성이 우리 국군이 유엔군하고 이북에 쳐올라갈 때 어떻게 도망가는 줄 알아? 이 이들아. 서울을 사수하겠다고 방송하고는 혼자서만 남쪽으로 갔던 이승만 대통령, 지도자의 책임 방기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주호영이 지도자 배신을 말하려면 김일성을 쳐들어야지 왜 이승만을 모략을 해? 뺑아. 한강 인도교가 폭파되자 서울을 점령한 좌익들이 이때부터 이승만 혼자 살기 위해 국민을 인질로 잡히게 했다, 이승만이 도망치면서 한강다리를 끊었다 등 온갖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대중 기만 전술의 하나죠. 이런 좌익들 모략을 지금 우리 정당 원내 대표란 작자가 기자들 모아놓고 나발을 붑니까? 북괴숙의 김일성은 서울 점령과 동시에 한강교를 확보하라고 명령을 이미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북계군 1개 전차 여단 1개 연대를 투입해가지고 한강교 확보 작전을 벌였는데, 이런 사실은 나중에 기밀 해제된 소련 군사 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 전쟁 보고서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강교 폭파가 결정된 것은 27일 새벽 2시경에 국방장관 조병욱 서울시장 등등 강요들이 참석한 비상회의에서 결정된 거예요. 그때 초대 국무총리 겸 국방장관 이범석 장군이 정부가 강을 건너면 한강다리를 폭파해야 한다, 적 탱크가 한강을 넘어 이남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한강교를 폭파하는 것이 배수진을 쳐가지고 서울에 남아있는 국군이 더 완강하게 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배수진 작전을 주장합니다. 한강교를 폭파하지 않고는 적 탱크의 남하를 저지할 방법이 없어서 북계 전차가 서울 시내에 들어오면 2시간 이내에 한강다리를 폭파하기로 한 군사작전입니다. 실제로 이 북계군 전차는 28일 자정에서 1시 사이에 서울에 진입을 했고, 아군은 이거에 따라서 2시간 뒤 2시 30분 한강 인도교를 비롯해가지고 철도를, 그리고 광진교 있죠, 저쪽에 천호동 쪽에 있는 그 다리는 새벽 4시에 폭파를 했어요. 폭파 당시 상황을 제가 연출해서 찍은 만약 명령이 내리기 전에 다리를 끊거나 명령을 내렸을 때 끊어지지 않으면 너는 총살이다, 총살! 잠시 어디 가서? 북진! 1시간 전에 미아리 전선이 뚫리고 적 땅크가 서울로 진입했다. 통제 불능입니다. 폭파해라. 명령이다. 폭파 당시 한강교에는
폭파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밀려오는 피난민을 통제하려고 했지만 막무가내로 밀려오는 피난민들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당시 서울에는 60대가 넘는 트럭에 각종 장비를 실은 미군하고 수를 알 수 없는 전선에서 후퇴해온 국군, 그리고 많은 경찰 병력이 있었지만 군사작전이라는 것은 명령을 따라야 하므로 어쩔 수 없이 실행되는 거 아닙니까? 비상회의에서 한강교를 폭파해가지고 배수진을 치자고 했던 이범석 장군은 국가를 위해서 군인은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아주 철두철미한 군인 정신을 지닌 독립군 출신이시죠. 배수진이란 스스로 퇴로를 차단하고 목숨을 내놓고 항전하자는 거 아닙니까? 전쟁이란 이처럼 잔혹한 겁니다. 실제 한강교가 폭파되고 후퇴할 퇴로가 막히자 서울에 남아있던 장교들은 전선에서 후퇴하는 병력을 모아가지고 남산의 진지를 구축해가지고 끝까지 항전을 했죠. 이 한강 다리가 폭파되자 북계군 탱크는 남하를 멈추고 서울에서 3일을 허비하게 됩니다. 이때 한국 정부는 수원으로 이전하고, 그리고 아군은 김홍일 장군을 사령관으로 시흥에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전력을 정비해가지고 한강 남쪽에 방어선을 구축을 하죠. 이때 일본 동경에 있던 메가더 장군이 이 한강 저지선을 살핀다고 전용기를 타고 수원에 내립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도 수원 비행장에 와가지고 메가더 장군을 만나는데 이 둘이 만날 때 북계 야크기가 공격을 해가지고 대통령하고 메가더 장군이 그냥 그 논두렁에 급히 엎드려 몸을 피하는, 그리고 메가더 장군은 흑석동 강변까지 와서 그 전선에서 강북을 향해 가지고 총을 겨누고 있는 소년병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국군이 탄약만 있다면 저는 이곳을 지키다 죽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국군의 투혼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메가더는 인천 상륙 작전을 결심합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메가더가 이승만 대통령한테 일본으로 가서 전쟁을 주의하시면 어떻겠느냐 이랬다가 이 대통령이 자네는 무슨 말을 그렇게 했냐 야단을 맞았다고 그러죠. 이승만 대통령은 사석에서 메가더를 자네라고 불렀어요. 메가더 사령관은 이승만 대통령을 깍듯이, 제가 지난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메가더는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 있을 때 쓴 일본이 미국을 침공한다는 그 정확한 예견을 한 책을, 메가더가 이 책을 읽고 그때부터 미국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숱한 전쟁에 전력이 있는 자신보다 이승만 박사의 해안이 더 높다. 지략가로서 자기보다 위급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승만 박사를 존경했다고 메가더 전기에 나옵니다. 동경에 돌아간 메가더는 워커 장군, 여기 그 구리 쪽에서 돌아간 워커 장군, 그래가지고 워커힐 그 이름이 붙여진 거 아닙니까? 워커 장군한테 미군을 즉각 한국에 파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소련군이 한강교 폭발을 막지 못한 북계군을 질타한 기록이 소련 군사 고문단장 라주바예프 보고서에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한강교 폭파는 수많은 시민의 희생과 아군의 피해가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중대한 사건이었죠. 만약 국군이 한강교를 폭파하지 못하고 방어선을 형성하지 못했다면 한국은 그대로 무너졌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유엔 안보리에서 한국을 돕자고 결정을 했지만 도울 수 있는 여건이 없어지는 거죠. 그대로 탱크들이 남하를 하기 때문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3일이 한강교 끊기고 북계군이 서울에 3일간 머무는데 그 왜 3일간 머물렀느냐 거기에 대한 해석은 분분해요. 저기 순천 육사단, 국군 육사단이 수원으로 내려와서 서울을 포위하려던 북계군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도 있고, 나머지 지역은 남도당이 알아서 평정할 것입니다.
박헌영이가 서울만 점령하면은 전국에 남아있는 좌익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냥 적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등 뭐 여러 그게 있는데 보도연맹이라고 많이 죽였지 않습니까? 그게 나머지 지역은 남도당이 알아서 평정할 것입니다. 박헌영이가 보도연맹에 관리하고 있는 수십만 좌익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한강 이남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자연 전국의 좌익들이 적화 공작을 할 겁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정보 때문에 보도연맹 제거 작전이 벌어진 거죠. 아무튼 한강 다리를 그때 끊지 않았으면 유엔이 한국을 지원할 틈이 없어서 대한민국은 그때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을 공산이 매우 컸다고 국제 군사 전문가들은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6.25 한국 전쟁은 기네스북에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휘말린 전쟁으로 기록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냉전 상태의 마지막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6.25의 한이 진짜 많은 놈입니다. 전후 세대지만 6.25는 이승만이 북침을 주장해 벌어진 전쟁이라는 등 미국이 남침을 유도했다는 등 등등 좌익들에 의해 왜곡된 6.25가 우리 전후 세대들한테 전염병처럼 퍼져가지고 좌빨들이 늘어나는 걸 보고 제가 참을 수가 없어서 6.25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엄청난 돈을 끌어대고 제 정료를 바치고 지금 잠깐씩 보시는 이 전쟁 장면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규모 있는 6.25 영상 제작을 했지만 친북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방송을 못하게 해서 지금 이북하고 남북 화해 분위기에 왜 그 옛날 6.25를 거론을 해가지고 그때는 김정일이었죠. 김정일이 심기를 건드리냐 그 방송 못하게 해라. 국내 방송을 못해가지고 반쪽 성공도 못했지만 그래도 나 자신한테는 자랑스럽습니다. 젊었을 때 내 소질을 살려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자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난달 우리 집안은 엄청난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거입니다. 우리 할머니가 저 어렸을 때 야, 네 아버지는 6.25 때 훈장을 받았지만 결국 나라 허리가 잘렸는데 무슨 면목으로 훈장을 받겠느냐 이러면서 훈장을 안 받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제 동생이 형 그 아버지 무훈을 기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국방부에 알아보니까 안 찾아간 훈장 드리겠다며 이 훈장을 보내왔어요. 이제 이 훈장을 들고 아버님 묘소에 가서 아버님 대신 훈장을 받은 용서를 빌겠습니다. 저의 아버님은 생전에 짜장면을 안 드셨어요. 전우의 시체를 넘어서 압록강까지 진격해 갔는데 이제 나라를 찾았다. 통일이 됐다. 아니 중국놈들이 밀려와가지고 다시 나라가 허리가 잘려가지고 그 한으로 떼놈이라면은 일을 가시면서 짜장면을 안 드셨다니까요. 나라를 지키다 산화한 젊은이들 피가 뿌려지지 않은 곳이 없는 이 나라. 아직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 지금 휴전 중인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주적이 있고 지금 저놈들은 핵폭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내부 각계각층에 또아리를 틀면서 붉은 마수를 뻗치면서 전후 세대들 의식화를 시키고 어느새 주사파 출신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고 이런 상황에 이런 나라에서 우익 정당 원내 대표란 작자가 기자들 불러 모아놓고 문재인 대통령 까는 척하면서 우익의 기둥 북부 이승만 대통령을 모략합니까? 이런 자를 끼고 돌면 국민의힘 야당 좌익하고 똑같은 패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작자 사무실에 전화해가지고 왜 그랬는가 제가 물어볼 겁니다. 다음 편에서는 미군하고 북계군하고 처음 전쟁이 벌어진 오산 전투를 수백억 제작비를 들여서 제작한 영상으로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